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정치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말이 있죠. 자신들의 이해득실 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황이 급 반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정치권에서는 을이라는 단어는 참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팽시켜버리는 곳 역시도 정치판입니다. 요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윤석열을 인사청문회 때 모질게 몰아붙였다가 윤석열이 국임당 후보가 되자 언제 그러냐는 듯 그 밑에서 알랑방구를 끼며 선대위에 합류했던 춘천 출신이자 검사 출신인 김진태 같습니다. 민주 시민들에게는 태극기 부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사이자 거만하고 네 가지 없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데 맨 앞에 앞장서서 검증 단장까지 맡기도 했었죠. 물론 되지도 않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망신을 당하면서 숨만 쉬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여튼 그런 김진태는 나름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한 자리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진태는 강원지사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를 당한 겁니다. 야, 넌 안 돼! 라고 잘린 겁니다. 김진태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인 것이죠. 이에 김진태는 당의 반발에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5.18 발언, 태극기 등으로 국민 통합에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천 신청을 컷오프 당했다. 당장 공관위 결정을 취소해라. 관철될 때까지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화합과 통합의 시대에 특정인을 낙인 찍어 배제하는 행태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몇 년 전 발언을 문제 삼아 컷오프하는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후보 자격이 될 정도의 발언인가? 문제가 된 5.18 공청회에 가지도 않았고 부당한 탄핵에 맞서 태극기를 들고 나간 것이 죄인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비리 검증특위위원장 실컷 일시켜놓고 대선 이기니 토사구팽인가? 이러려고 대선 승리를 그렇게 목타게 기다린 게 아니다. 대선 승리는 소수의 전리품이 아니다. 이것은 공정과 상식이 아니다. 강원도는 저도 좋단 말인가? 지지율의 저의 절반밖에 안 되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개혁 공천 아니다. 이런 밀실야합 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부들부들 했습니다. 그러게 만시지탄이란 말이 있듯이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녔어야지요. 그동안 싸질러놓은 건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윤석열 스타일상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확실하게 잘 챙기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갑자기 팽을 당했을까요? 혹시 말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현재 강원지사로는 윤석열 선대위에 있었던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단수 공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김진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자를 단수 공천해놓고 자신은 팽을 당했으니 열받겠지요. 그러나 그게 바로 당신들이 알 거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 감아준 대가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면 열받은 김에 그냥 막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라 고생시켜놓고 수년 동안 정치판에서 갈고 닦았는데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황상무에게 밀리고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이런 식이면 2년 후 총선 공천에서도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본인의 존재감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한편 윤석열의 40년 지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양파남이라고 하죠. 까도 끝이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언론의 태도입니다. 윤석열에게 한없이 우호적인 언론들이 갑자기 너나 할 거 없이
여기저기서 정호영에 대한 의혹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영은 현재 자녀들의 편입학과 병역 문제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와 윤석열, 윤수인은 특혜는 없었다면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아빠 찬스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 정호영이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 시절에 공무상 국외 출장을 명목으로 개인적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는 또 다른 의혹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정호영은 원장으로 재직 시절인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그리고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두 차례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외 출장 연수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공무상 국외 출장으로 신고를 해놓고 출장 목적이 북미주 경북의대 동창회 참석으로 친목 모임에 참석한 것이고 또 그 일정에는 골프와 크루즈 투어, 연애 등 댄스 파티가 포함된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JT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호영의 아들이 2010년도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는데 5년 만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신체 등급이 바뀝니다. 그 사이에 척추 질환이 생겼다는 게 정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척추 질환이 생겼으면 당연히 치료 기록이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JTBC가 취재한 결과 아들이 최근 5년간 쓴 병원비가 연평균 3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5년으로 치자면 15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역 입대가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해명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황이라는 것이죠. 더 수상한 것은 척추 질환이 생겼다고 하는 그 시점에 정호영이 근무하는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이 이력은 고스란히 의대 편입에 쓰였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에 정호영 측은 공부한다고 책상에만 계속 앉아있다 보니 허리가 안 좋아졌던 것 같다. 진단서와 별개로 병무청에서 다시 검사를 한 결과 4급으로 판정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프면 진통제 먹고 참아왔다. 병원에 간다고 특별히 해주는 게 없다. 물리치료 신뢰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허리 아파본 사람들은 다 알지요. 진통제로 안 된다는 것을. 안 봐도 뻔한 스토리입니다. 부동시로 군면제 받은 자의 친구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늘 스토리가 다 비슷한가 봅니다. 하여튼 해명도 어쩌면 저렇게 하나같이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해명들을 내놓을까요? 자, 그런데 언론들이 정호영에 대해서 왜 갑자기 집중적으로 조명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정호영은 팽당한 겁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낭만은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화살을 막기 위해 정호영을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 놓고 조만간 자진 사퇴했다라는 스토리로 나올 것이 뻔한 일이죠. 자진 사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벌어진 일이니 끝장은 봐야죠. 윤석열식 잣대는 아직 들이대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인사청문회 출석시키고 그리고 고발도 해야지요. 그리고 탈탈 털어야지요. 한동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